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최변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씨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주변 측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주변 측근들하고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사실 지금 뚜렷하게 드러난 그 혐의, 비리 혐의, 그러니까 낙마 사유 이런 것은 딱 하나가 지금 미정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이런 얘기인데, 2002년부터 하버드대 이제 로스쿨 연수를 했었죠. 이때 하버드대의 메디컬 연구 교수로 있던 그런 나노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나노바이오시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나노바이오시스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어떤 취득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수처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수처장이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적격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부분만 해명이 되면 공수처장이 될 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제목을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현행 공수처법에 보면 첩보 단계에서부터 검찰이나 경찰이 중요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첩보를 수집했으면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 우리가 수사할 사항인데 그러면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수처법 제24조인데, 거기에 보면 수사와 검찰 등 타기관의 수사가 겹칠 경우에는 공수처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주변 측근들한테 얘기했느냐, 검찰 등의 공을 가로채거나 대신 덤터기를 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마쳤던 것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거 이쪽으로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럼 검찰이 사건 초기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초기거나 아니면 수사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건 얼마든지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꼭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김진욱 취재해보니 라고 하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에 대해서 주변에 김진욱 처장을 아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크게 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대세 추종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취재한 부분에 딱 어울리는 표현의 얘기를 했다. 물론 이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현재는 이렇게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1호 수사당해상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언론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건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나는 법률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특정 사건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죠. 그게 꼭 왜 정치인만 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어차피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 있었던 적이 벌써 꽤 되니까, 내가 공수처장이 되면 이런 거를 먼저 하고 공수처는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계획 같은 거를 짤 수 있겠죠. 그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요거는 정치권의 시선, 이걸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빨리 이 정치권, 이게 결국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얘기인데, 이런 정치권 눈치 보는 자세에서 공수처장이 벗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수처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부적절한 용어다. 물론 자기 측근들하고 뭐 이런저런 뭐 브레인스토밍 비슷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치권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했답니다. 윤 총장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병원 외과과장이 회진할 때처럼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공수처장이 지명됐으면 제2의 윤석열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윤석열 견제 이렇게 했는데, 견제라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디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사람의 스타일을 가지고 논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아주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주변과 지금 검찰과 공수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 수장, 더군다나 여기는 공수처 검사 25명밖에 안 됩니다. 검찰의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00명 내지 300명이 됩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조직인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노하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수장을 뭐 조직 보스다, 뭐 병원 외과과장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이 대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디스하려고,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까운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년 4개월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민주당의 눈치를 볼 가능성 없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에게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근데 이것도 바로 그 대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데가 바로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검찰입니까?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이 그 옛날에 사실상 사문화된 수사지휘권 문제나 인사권 문제를 가지고 전부 검사들,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을 완벽하게 해체하다시피 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잭소리 못하고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권으로 자기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에다가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검사 딱 갖다 임명했습니다. 윤 총장 아무런 힘도 못 썼습니다. 이게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이렇게 여당이 공격하는 소재, 공격하는 용어로서 똑바로 그걸 바로 차용을 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디스했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민주당의 눈치를 지금 이 순간에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가지고 가면 우리 그거 집행 안 돼. 여기는 뭐 국가보안기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온갖 권력 남용 의혹이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도 지금 검찰이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사람들 몇 사람이나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 번 소환하더니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장면 기억나실 텐데, 검찰에 하면서 자, 검찰이 나를 수사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왔고 검찰을 모욕했는데도, 그것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전직이면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힘이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공수처장 내정자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치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상황인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당 쪽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봐서, 자, 제가 김진욱 내정자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해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제가 진짜 여러 군데에서 김진욱을 안다는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취재가, 그 사람들은 김진욱이라는 사람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야 뭐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저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바로 이 측근들한테 얘기했다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직 보스라는 말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여권이 윤 총장을 보고 있는 대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사실 며칠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검찰과 공수처는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중앙일보 취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의 하부기관 내지는 공수처가 견제해야 되는 기관으로 그렇게 지금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 전에 얘기했던 협력 어쩌고 하는 건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검찰을 디스한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은 때로는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요,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글쎄요, 이것도 저는 여권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을 대거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했죠. 이때는 이게 수사 목적이었습니까? 괴롭힐 목적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 설명을 해야 된다. 왜 때로는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이라고 했는지.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거를 더군다나 공수처장 내정자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폄하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어찌 보면 검찰은 공룡 조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200명이 훨씬 넘는 검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검찰인데 25명의 검사를 가지고 있는, 물론 권력을, 공수처법에 규정된 권력을 보면 공수처가 더 막강할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렇게 따지면 심하게 얘기해서 검찰에서 공수처가 그거 우리 쪽에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하겠죠. 수사.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두 사정기관이 다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처음에 기자들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을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검찰을 하부기관이나 내지는 조직 보스가 다스리는 기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두 기관의 충돌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부분만 해소가 되면 뭐 공수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의 능력은 과거에 보니까 인정을 했더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가면서 과연 이 두 기관이 제대로 협조 관계로 해서 굴러갈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권한은 공수처가 크고 능력은 검찰이 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당초부터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는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고, 다만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근데 기소 독점은 꼭 공수처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식으로 견제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권의 보위부를 만들려고 하던 그런 지금 민주당과 여권 사람들에 의해서 공수처가 여하튼 설치가 됐습니다. 저는 설치된 이상 공수처를 제대로 기능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첫
공수처장 내정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느낌은 이 두 기관이 결국은 충돌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김진욱 처장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 새롭게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